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익히셔야 되는 건요, 프래그먼트가 뭐다, 왜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프래그먼트를 생성해서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에 이제 추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프래그먼트가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프래그먼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단편 뭐 이런 뜻이잖아요. 프래그먼트가 이제 단편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단편이냐? 화면에 대한 단편인데요. 화면에 대한 그럼 화면을 묶어놓은 거냐? 화면을 묶어놓은 건 앞에서 우리 컴파운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화면을 그냥 묶어놓은 건 컴파운드 이제 같은 거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컴파운드 이제하고 조금 다른 거죠. 작은 화면이 있으면 이 작은 화면을 관리하는 클래스. 작은 화면을 관리하는 클래스.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을 관리하는 클래스,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을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같은 거 처리해야 되면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갖다 화면에 어떻게 뿌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컨트롤 객체라고 불러요. 컨트롤 객체. 그리고 화면에 배치돼서 이런 것들 뭐라고 뷰 객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모델 객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MVC라고 불러요. 모델 뷰 컨트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런 뷰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 객체라고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화면에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뷰에다 뿌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애가 있었죠. 뭐였죠? 액티비티였죠. 액티비티의 온크리에이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뷰를 찾아오고 뷰에 find by id로 뷰를 찾아왔죠. 그 다음에 거기다 set onClick listener 해가지고 뷰에 클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뷰에 set text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뿌리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게 액티비티예요. 근데 액티비티라고 하는 애는 화면 전체를 관리를 해요. 액티비티가 특징이. 액티비티의 특징은요, 화면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걸 갖게 되고요. 액티비티는 윈도우를 갖고 있고 그 윈도우를 이용해 가지고 이 화면 전체에 대한 제어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액티비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이 화면에 작은 부분 요만큼만 내가 뭐 예를 들면 요 안에 텍스트, 에디트 뭐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이런 화면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기능을 부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여기서 쓰고 다른 데서 써요. 다른 데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은 없느냐?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컨트롤이 없었어요. 이런 컨트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API 11, 안드로이드 3.0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왜 필요해졌느냐? 이전까지는요, 핸드폰 화면이 작았어요, 되게. 핸드폰 화면이 작다 보니까 뭐 필요 없냐면 이거 그냥 전체를 갖다 그냥 하나 액티비티라는 걸 관리하면 됐어요. 화면이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탭이에요, 탭. 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화면인데 이 화면 따로 있고 두 번째 탭에 화면이 있고 세 번째 탭에 화면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따로 이렇게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뭐 이게 요 정도가 복잡도가 있는 거였죠. 그거 외에는 화면을 갖다가 안에 요 부분들을 따로따로 관리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3.0 가면 이제 허니컴이라고 하는데 3.0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타블렛 지원하거든요. 타블렛은 화면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단위 화면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의 화면에 붙였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써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붙였을 때도 또 떨어뜨렸을 때 뭐 코드를 갖다 여기 이때도 만들고 이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중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 중복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은 단위의 화면을 관리하는 객체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만 관리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라이프 사이클을 갖잖아요. 그럼 이 액티비티 안에 배치되어 있는 화면이니까 얘도 뭘 가져야 돼요?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화면에 어떤 콜백도 노출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연동되는 라이프 사이클이 액티비티와 연동되는 그런 화면을 관리하는 객체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부터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는요, 여러 개 프래그먼트를 가질 수 있어요. 액티비티에서 프래그먼트를 관리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액티비티는 여러 개 프래그먼트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갖습니다. 프래그먼트. 앞에서 설명드렸죠. 액티비티 안에 배치되는데 이것들도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면 뭐 액티비티에서 화면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얘도 화면이 사라졌다는 거 알고 그때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연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layout.xml의 뷰와 함께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액티비티가 동일한 프래그먼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액티비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프래그먼트를 얘도 이용하고 얘도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화면에서 보면 하나의 타블렛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 핸드셋으로 넘어온다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얘는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요만큼만 다루는 기능이 따로 있어야 되고 요거를 다루는 기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 어떻게 하냐면 프래그먼트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프래그먼트를 여기다 띄우고 여기다 띄우고 이렇게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애하고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레이아웃에서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고요. 이렇게 포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랜드스케이프냐 포트레이트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얘 크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뭐 W 9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얘하고 얘를 구분해 가지고 서로 다른 레이아웃 배치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지고 하나 이런 처리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래그먼트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프래그먼트가 있으면 프래그먼트 안에는 프래그먼트 매니저, 액티비티 안에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게 갖고 있고요.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프래그먼트를 갖고 있어요. 액티비티는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따라서 프래그먼트 매니저한테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거 알려주고요. 프래그먼트는 자기가 갖고 있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면 프래그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변경되도록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한번 상태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프래그먼트를 딱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만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니셜라이징이라는 상태가 돼요. 프래그먼트를 만들면 아직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된 상태도 아니고 아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를 해요. 프래그먼트를 추가하면 그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태치 되고요. 그 다음에 on create 프래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created까지 되는 거예요. created. 자, 이 상태는 무슨 뜻이냐면요. on created라는 상태는 뭐냐면 내가 프래그먼트가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됐어. 이런 뜻이에요.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됐어. 근데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딱 추가되고 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액티비티 상태에 따라서 프래그먼트 상태를 바꾸거든요. 자, 만약에 on create에서 내가 추가를 했어요. on create에서 딱 추가를 했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끝이에요. 아직 왜냐면 액티비티가 on create가 안 끝났으니까. 근데 액티비티 on create가 딱 끝나면 프래그먼트 매니저한테 야, 나 상태 on create로 바뀌었어 라고 딱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create 됐다라는 상태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프래그먼트는 on create view 해가지고 뷰를 하나 생성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에 view created, 뷰는 생성이 됐어. 그 다음에 activity created, 액티비티에 created가 완료됐어. 이런 의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액티비티가 created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돼요? started 상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resumed 상태가 될 수 있죠. started 상태가 되면 on start, resumed 상태가 되면 on resume. 반대로 가면 on pause, on start.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reated에서 destroy로 갈 거예요. destroy 갈 거면
디스트로이드 뷰 해가지고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매니저 빠져나가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태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이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on attaach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에 난 추가됐다. 프래그먼트, 정확히 말하면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됐다. on attaach는. 예. 그 다음에 on create는 프래그먼트가 생성됐을 때 뭔가 할 일 있으면 해. 이런 뜻이 on create예요. 그 다음에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거는 프래그먼트에 배치할 뷰를 하나 만들어 넘겨줘. 이런 뜻이고요. 그 on view created는 이제 프래그먼트 사용할 뷰가 생성이 완료됐어. 이런 뜻이고요. on activity created라고 하는 거는 activity가 created가 on create가 완료됐어. 이런 뜻입니다. activity on create가 완료됐어.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on start region, 그다음 pause stop. 그다음 on destroy view라고 하는 거는 이제 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져 가지고 뷰가 필요 없어서 뷰를 떼어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하는 거를 어태치라고 하고요. 뷰 어태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뷰 디태치라고 해요. 그래서 뷰를 디태치 해버리면 on destroy 뷰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뷰가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가지고 있던 뷰를 갖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프래그먼트를 띄워버리면 on destroy가 호출되고 on detach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ttach, create view, 그 다음에 view created, activity created, 그 다음에 view state restor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view state restore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상태를 저장해놔요. 내가 뷰가 created 되고, 그 다음에 뷰가 destroy 되잖아요. 그럼 이제 뷰가 destroy 되기 전에 상태를 저장했다가 다시 create 되면 상태를 복원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복원하면 여기 있는 on view state restored 상태가 다시 복원됐다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n start 그 다음에 on resume, pause, stop. 그 다음에 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뷰를 없애버리는데요. 그때 on destroy view라고 하는 이거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on destroy.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떼어버리면 on detac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프래그먼트의 함수들이 있는데요. get activity라고 해서 자기가 포함된 액티비티. 프래그먼트가 포함된 액티비티를 얻어온다든지, get context, 그럼 자기가 이제 포함된 액티비티 컨텍스트를 얻어오는 건데, 이거 액티비티를 얻어오겠죠? 같은 애겠죠? 얘랑, 그죠? 그 다음에 get argument 해가지고, 이제 프래그먼트의 값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번들이라는 거 만든 다음에, set argument가 전달하면은 프래그먼트로 값이 전달되는데, 이렇게 전달된 번들을 갖고 오는 get argument,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fragment manager 해가지고 자신이 추가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얻어오는 거예요. 즉, 액티비티의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얻어오는 게 get 프래그먼트고요. 그 다음에 get child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API 18부터 추가됐는데요. 프래그먼트 안에다 프래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프래그먼트 안에 프래그먼트를 추가할 거니까 프래그먼트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넘겨주는 게 get child 프래그먼트 매니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parent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 안에 프래그먼트가 출력가 됐을 때 이 프래그먼트 입장에서 얘를 얻는 게 이제 get parent 프래그먼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더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내가 불러올 수 있는데 get 로더 매니저 해가지고 로더라는 걸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view라고 해가지고 on create view에 설정된 view 프래그먼트 갖고 있는 뷰를 얻어오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rt activity for result에서 액티비티를 구동한다든지 start activity for result 했으면 on activity result로 결과를 내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메뉴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 옵션 메뉴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때 프래그먼트는 원래 API 11부터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API 11부터 말고 하이 버전에서 프래그먼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래그먼트라는 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 버전에서도 이 프래그먼트를 써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이 버전에는 저 프래그먼트 없이 개발하고 상위 버전에는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앱을 갖다 하나 만들었는데 앱이 실제 단편화가 생기잖아요.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버전에서 똑같이 프래그먼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는요, 서포트 라이브러리 V4, V7, V1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시 긋고 이런 것들이 붙어요. 네,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붙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최소 난 이 버전부터 쓸 수 있어 라는 이런 뜻이에요. 프래그먼트는요, 서포트 V4라고 하는 서포트 V4라고 하는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이 버전에서는 언제나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API 11부터 제공하는 이 프래그먼트를 쓸 때는 안드로이드 콜론 app.프래그먼트 이렇게 그 임포트가 될 거거든요. 네. 프래그먼트 매니저 쓴다고 해도 app.프래그먼트 매니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요. android.support.vper.app.프래그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임포트 시켜야 됩니다. 근데 임포트하는 곳이 달라요. 임포트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쓰다 보니까 타임 미스매치 난다라는 이런 그 메시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 뭐냐면 임포트를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서포트 라이브러리 앞에서 이제 좀 설명했었는데요. 예,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그 프래그먼트라든지 노티피케이션 페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뭐 이런 것들 UI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SV7 뭐 이런 데는 액션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 서포트 라이브러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매니저나 프래그먼트 트랜지션도 여기 이제 제공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라이브러리 V7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전부 다 서포트 라이브러리 있는 걸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액티비티에서 서포트 라이브러리 있는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때는요, get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해가지고 액티비티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얻어와야 돼요. 액티비티도 그냥 액티비티를 못 쓰고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오는데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상속해서 뭘 만나냐면 app.compat 액티비티라는 걸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템플릿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포트 라이브러리의 프래그먼트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get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고요. 걔를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래그먼트 만드는 방법은요. new 하는 프래그먼트 한 다음에 뭐 블랭크 프래그먼트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블랭크 프래그먼트 화면을 딱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XML을 만드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콜백을 만든다든지 아규먼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을 체크하지 말고 XML만 체크해서 여기 보면 이제 콜백 메소드, 팩토리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콜백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이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프래그먼트를 일단 만드세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 이렇게 안에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져요. 이 프래그먼트는 앞에서 얘기했죠. 서포트 라이브러리는 프래그먼트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고 나면 onCreate view라고 하는 게 있고요. onCreate view라고 하는 곳에서 인플레이터라는 게 넘어와요. 그래서 인플레이터 가지고 인플레이트 한 다음에 뷰를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레이아웃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테이너가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여기 세 번째 어태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루트에다가 여기다가 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걸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뜻인데요. 반드시 얘는 false여야 돼요. false. 왜냐면 이렇게 리턴한 뷰를 갖다가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이 뷰를 받아다가 이 뷰를 갖다가 액티비티 화면에다 추가하는 거는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추가를 해서 보내면 문제가 생겨요. 이미 추가를 해서 보내면 그러면 얘가 루트에 추가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어태치는 false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뷰를 갖다 리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뷰 만든 거 보면 뭐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화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프래그먼트에 어떤 식의 레이아웃이 배치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래그먼트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요. 버튼하고 엘텍스트 나가지고 뭐 이제 엘텍스트에 있는 값을 버튼을 딱 누르면 텍스트 뷰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뭐 이런 것들 앞에서 그 기본으로 해봤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고요.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플레이터 가지고 뷰 만들고요. 뷰에서 find view by id 하는데 어디서 찾냐면 이 뷰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view.find view by id입니다. 이렇게 만든 view.find view by id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텍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에디트라든지 버튼이라는 거 찾아오고요. 버튼에 똑같이 기능 이렇게 부여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리턴해서 이 뷰를 갖다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버튼이 눌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래그먼트를 딱 생성을 했어요. 프래그먼트를. 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프래그먼트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액티비티에 배치를 해볼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만들었고 액티비티 배치를 해볼 겁니다. 프래그먼트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레이아웃 안에다 프래그먼트를 배치해가지고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드상에서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프래그먼트를 배치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클래스들을 좀 먼저 좀 알아볼게요. 먼저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래그먼트. 자, 액티비티가 있고요.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그러려면 이 프래그먼트를 관리하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프래그먼트 매니저예요. 프래그먼트는 매니저는 액티비티 내에서 프래그먼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고요. 일반적으로 액티비티 이렇게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프래그먼트 액티비티가 되고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에 get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프래그먼트 안에서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get child 프래그먼트 매니저 해가지고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얻어올 수 있어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얻어오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로부터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얻어오거나 아니면 백스택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은 여러분들이 프래그먼트 매니저에다가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add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프래그먼트를 remove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래그먼트를 hide, show 해가지고 보이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프래그먼트를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연산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이에요.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방법은요,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begin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begin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생성하고요.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이 생성되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에 add, replace, hide, show 등 이런 연산들을 통해가지고 프래그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comm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있는 연산은요, add, remove, replace, hide, show, detach, attach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스택으로 추가하는데 필요한 add 백스택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배치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선 레이아웃에 직접 배치하는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직접 배치하는 거는요, 이렇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치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에다가 내가 배치하고 싶은 프래그먼트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래그먼트를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다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냥 set content view 해가지고 여기다가 레이아웃 인플레이트 하면 프래그먼트가 화면에 배치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를 찾아와야겠죠? 이렇게 배치한 프래그먼트를 찾아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get support 프래그먼트 매니저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find 프래그먼트 by id 해가지고 id를 이용해가지고 프래그먼트를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id를 넣어주면 돼요. 이 아이디는 어떤 거냐? 앞에 이렇게 설정했던 이 아이디 있죠? 이걸 넣어주면은 해당하는 프래그먼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자, 이제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여기다가는 레이아웃만 옵니다.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레이아웃만 이렇게 배치를 해서 놓습니다. 이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레이아웃,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을 많이 써요. 뭐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을 수도 있고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일반적으로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해가지고 배치를 딱 했어요. 요게 이제 이름은 컨테이너라고 줬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성을 해요.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어떻게 생성하냐면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begin 트랜잭션에서 생성을 합니다. 트랜잭션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트랜잭션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연산은 뭐냐면 프래그먼트를 추가할 거예요. 어디다가 r.id.container라고 하는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할 건데 내가 이 프래그먼트를 거기다 추가하겠다. 이렇게 놓고 반드시 마지막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는 commi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해당하는 곳에 프래그먼트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뭐 버튼 누르면 프래그먼트 체인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예제인데요. 자, 버튼을 놓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놓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버튼을 눌렀으면 첫 번째 화면 프래그먼트를 놓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래그먼트, 두 번째 프래그먼트 레이아웃 만들고요.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하는 거 하면요. 첫 번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버튼 눌렀으니까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생성하고 거기다가 리플레이스 여기에
프래그먼트 있으면 그거 제거하고 퍼스트 프래그먼트를 배치해줘 하고 커밋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버튼이 눌리면 두 번째 버튼에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똑같이 만들죠. 비긴 트랜잭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제거하고 세컨드 프래그먼트를 배치해줘 하고 커밋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맨 처음에 배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배치돼야 되니까 비긴 트랜잭션 한 다음에 여기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리플레이스인가요? 애드가 아니라 네, 리플레이스를 하나 애드를 하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리플레이스는 있으면 제거하고 없으면 네, 그냥 그 스킵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커밋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메모리 관리 배웠죠? 메모리 관리를 갖다 좀 적용한다고 하면 여기서 요 연산은요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if 네, saved instance state가 null일 때만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replace 한 거와 add 한 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여기를 add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죽었다 깨어나는 경우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또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얘는 왜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다는 정보는 프래그먼트가 복원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코드상에 다시 add를 하니까 문제가 두 개가 추가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막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if에서 save instance state가 null일 때만 추가하는 거죠. 즉 강제로 죽었다 깨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죽었다 깨어나는 경우에는 여기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요. 네. 왜냐면 알아서 플랫폼이 복원해 줄 테니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실행일 경우에만 요걸 하도록 save instance state가 null인 경우에만 요걸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프래그먼트가 무엇인지,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라는 건 작은 화면을 관리하는 컨트롤 클래스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내에 배치되고, 액티비티와 라이프 사이클이 연동돼가지고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면 onCreate view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인플레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뷰를 만든 다음에 그 뷰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해주면 되고요. 이 뷰가 있으니까 뷰에서 어떻게 해요? find by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내가 하이 뷰들을 갖고 오고요. 그 뷰에다가 기능들을 부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프래그먼트를 갖다가 내가 액티비티에 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배치할 때는 레이아웃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 태그 엘리먼트 안에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곳에 어트리뷰트로 해가지고 클래스명을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코드상에서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begin transaction 해가지고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얻어오고요.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에 이제 연산들을 해주면 되는 거죠. add, remove, replace, hide, show, attach 뭐 이런 연산을 통해 가지고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commit. 이게 많이 잊어버려요, commit. 그래서 동작을 안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commit을 안 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commit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프래그먼트가 적용되는 겁니다.